퀄리티 팩트라고 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여러 기관이 합쳐지기도 하고 중도적이기도 하고 팩트 체크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그 매체에서 제가 팩트 체크를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필요한 것만 먼저 하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즘에 버락 후세인 오바마, 꼭 후세인자를 붙이죠. 후세인 오바마도 3,300만 페이지의 서류를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상당수는 기밀인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게 핵 관련일까? 아주 많아. 근데 왜 나만 기소하지? 이런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합니다. 그런데 기록물 보관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록물 돌려달라고 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 기록물 보관소가 기록 관리를 전부 했답니다. 그래서 3천만 페이지 맞는데 그 3천만 페이지를 기록물 보관소에 다 줬다는 겁니다. 일부는 시카고에 있는 기록물 보관소, 그리고 일부는 뭐 장소가 좁으니까 워싱턴 DC, 기밀 기록은 워싱턴 DC에 다 보관을 했고, 오바마는 그 기록물을 절대로 컨트롤하지 않았다. 뭐 이 기록물 보관소에서 핵 기밀이 얼마큼 있었다 없었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밀 기록은 그런 곳으로 올려졌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1850개 박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법 방해를 했다. 이게 이제 4월 4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려고 해서 한 얘기입니다. 1850박스라는 것은 상원을 수십 년 동안 했잖아요. 상원의원을. 그 수십 년 동안 상원의원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의정활동을 할 때 안건을 만들고 뭐 그 과정들에 많은 페이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1850박스였는데 이걸 본인의 모교인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를 해서 이제 이 델라웨어에서 다 검토할 거 검토하고 분류할 거 분류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사람들 보지 못하도록 했었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무슨 뭐 2020년도 바이든의 연설문이라든가 정책 입안이라든가 이건 이제 부통령 때였지만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대학의 웹사이트가 이걸 이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1850박스, 이것도 이제 참이 아니고 거짓이죠. 또 대통령 기록법에 따르면 나는 기록물 보관소와 이 기록물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지 된다. 이것도 4월 4일에 한 얘기입니다. 이건요, 대통령 기록물 보관법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기록물 보관소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이건 협상하는 안건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라는 기록물이라는 그 법을 지미 카러 전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누구예요? 리처드 닉슨. 그 워러게이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이제 미래의 사람들이 못 보도록 다 파손해 버릴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1978년도에 지미 카러가 서명을 한 기록물 보관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기록물 보관법은 대통령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기록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는 내셔널 아카이브, 전국 기록물 보관소로 돌려주는 이거기 때문에 이건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는 이게 뭐가 기밀이고 뭐고 대통령 이건 가져가도 돼요? 아니에요.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또 조지 H.W. 부시도 수백만 개의 자료를 전에 볼링장, 전에 중국 식당, 이건 아버지 얘기입니다. 그곳으로 옮겼다. 반대로 나는 이 마랄라고의 정말 창고에 아주 작은 분량을 비밀 경호원이 있게 보관을 했다. 이것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 많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틀립니다. 그 조지 H.W. 부시가 많은 자료를 전에 볼링장이었던 장소로, 중국 식당이었던 장소로 옮겼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건 기밀이 아니라 그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을 끝내고 나면 레이건의 박물관이 있는 것처럼 무슨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짓겠죠. 오바마도 뭐 박물관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부시 대통령 텍사스 출신이니까 그곳에 박물관을 짓는데 뭐 본인의 그 뭐 기록물 보관소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그곳으로 옮겼는데 그 주소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대통령 기념관을 그 기념관인 그곳이 예전에 볼링장이었어요. 예전에 중국 식당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을 섞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러리 클린턴의 33,000개의 이메일을 힐러리 클린턴은 의회의 소환장을 받은 뒤에 삭제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소하지 않았다. 왜 나만 기소하느냐. 이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그 본인이 국무장관 때 일하던 것을 집에 개인 서버를 둔 이메일, 말하자면 정부 이메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나서 이 국무부로 돌려주고 3만 개는 돌려주고 나머지는 삭제했는데 나머지 삭제할 때 힐러리 클린턴의 말에 따르면 딸의 결혼식이라든가 사생활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은 반복적으로 거기에 기밀 이메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했었을 때는 기밀도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밀도 들어있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것이 기밀 내용인지 아닌지는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고 했고 2016년도에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힐러리 클린턴은 그 부분적으로 기밀적인 대화가 있었는데 그걸 알았었어야지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리고 이메일 서류는 완전히 그 기밀 서류처럼 돼서 여기는 완전히 크리덴셜 뭐 이렇게 찍혀 있는 거잖아요. 탑 시크릿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이메일은 거의가 대화이기 때문에 그게 딱 그렇게 찍혀 있던 것은 아닌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기소되진 않았지만 정치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게 선거 있기 좀 전에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을 왜 그걸 그때쯤 발표를 했느냐 이렇게 오히려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대가는 치렀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끝내고 나서 기밀 문서라고 딱 마크가 돼 있는 것을 뭐 100박스 훨씬 넘을 거예요. 본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고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지 않고 했었던 거와는 케이스가 다르다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 본인도 막 개인 전화 많이 썼잖아요. 대포폰 같은 거. 그리고 백악관으로 데리고 들어간 딸과 사위도 개인 이메일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몇 퍼센트 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게 하고는 본인들은 개인 전화기를 쓴다던가 개인 이메일을 쓴다던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워러게이트와 이번 사건이 뭐가 다른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워러게이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부수고 들어간 건데 이 케이스는 우리 집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예요. 우리 집을 45대 미국 대통령의 집을 부수고 들어온 것 아니냐. 결정적인 차이는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부순 것은 그건 불법이죠. 리처드 닉슨과 관련을 해서 도청 그 케이스. 그러나 말하려고는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요청했는데도 1년 몇 개월 넘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해서 들어간 그거는 이제 합법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있는데 뭐 라디오로 들으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들으시기도 불편하실 것 같고 해서 제가 일단 지금 전부 모든 것들이 뭐 귀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대략의 개요.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는 그 주장일 뿐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